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바꾸면서 진실을 말하겠다, 그리고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서서히 말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윤건영 의원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나게 해줬다. 또 자신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지낼 사람을 물색하기도 했다. 상당히 놀라운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유동규의 SBS 인터뷰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기 과시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자 양심이 있느냐고 유동규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유동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유동규 입이 열리면 앞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아마 폭로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큰 타격을 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유동규의 주장처럼 윤건영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동규는 서서히 하나둘씩 폭로할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측이 이걸 부인하자 오히려 열받은 것 같습니다. 또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SBS의 이 단독 인터뷰, 지금 여의도에 핵폭탄급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동규가 정말 이재명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를 물색했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인재 물색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자기 과시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나서 그 부분은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SBS의 유동규 인터뷰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했다. 윤 의원이 자신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 구하는 게 힘드니까 미리 장관 될 사람을 구해놓으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는 게 유동규의 주장입니다. 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정황으로 보고 당시 유동규와 윤건영 간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눈여겼던 삼성 장군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검토한다고 했다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의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이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서 안 밝혀질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동규의 발언을 보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정말 유동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유동규는 캠프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달 초 당대표 비서실 명의로 유동규 씨는 2014년과 18년 지방선거, 21년 대선 경선, 22년 대선 등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SBS 기자와 만나 공식적으로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재명 선거에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청으로 윤건영 의원을 불러
도지사실에서 자신과 이재명, 윤건영 3명이 함께 만났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유동규는 이 조언, 그러니까 이 장관될 사람들을 미리 구해놓으라는 윤건영의 이재명에 대한 제의,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자신이 인재풀 확보에 나섰는데 선거 캠프가 아닌 외곽에서 이른바 별동대 형태로 움직였다. 이런 과정을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과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면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자기 측근도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유동규가 윤건영 불러서 통화하고 만나게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3명의 만남이 있었는지는 확인 중인데 만일 만났다 하더라도 배석 한 번에 불과했을 것이다. 유동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별동대를 인재풀로 구성했다면 유동규가 추천한 인사가 요직에 앉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청 3인 만남, 이재명, 윤건영, 유동규 3명의 만남에 대해 이 지사 측에서 여러 경로로 만나자는 연락이 와 인사차 뵙게 되었다. 특별한 주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뭐 특별한 주제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자, 그런데 유동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장관을 미리 구해놓으라. 아무튼 이걸 보면 유동규는 상당히 이재명과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은 그래서 이재명 측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캠프에 없었다. 유동규는 뭐 측근도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의 발언들. 아니 이 정도로 유동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재명의 주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유동규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재명을 서서히 말려 죽일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